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또 찾아왔습니다. 예.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임진왜란 7년 동안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승리한 전투 3대 대첩을 뽑자면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을 많이 얘기하는데 왜 다른 그 승전들보다 이 세 곳의 승전을 크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첫째로는 승패.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도 피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지만 적군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적군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우리가 적은 피해 혹은 어떤 경우에는 완벽한 승리를 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음 전투 최종적으로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는 어차피 피해가 적고 피해가 많느냐 적으냐, 그 다음에 이 전투로 인해 가지고 다음 전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그 3대첩 혹은 양대첩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기 한산도, 진주 그리고 행주는 셋 다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적군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었고 그만큼 다음 공격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세 싸움이 전부 다 한산도 대첩은 왜군의 남해 중에서도 이제 서해 쪽 진출함으로 해가지고 육군과 수군이 연합작전을 하는데 이제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진주 대첩은 호남을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행주 대첩은 명나라 군사가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또 조선 관군이 북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왜군들을 샌드위치로 만든다 하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3대첩을 선정을 한 거죠. 네, 어쨌든 그 지상하고 또 그 해상에서 기선을 좀 제압할 수 있었던 또 대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3대 대첩으로 꼽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임진왜란 7년 기간 동안 솔직히 이제 승전보다는 패전 기록이 훨씬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패전들 중에서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좀 이때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최악의 패전이나 또 혹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패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전투를 몇 개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죠. 대첩을 선정하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적군에게 미쳤느냐, 아군에게 미쳤느냐. 아군 쪽에서 피해를 더 많이 봤다 그러면은 패전도 아주 큰 패전, 참패가 될 수 있는 거죠. 육전과 해전으로 나눠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제일 아까운 것은 물론 칠천량 해전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쟁은 전투는 육전과 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은 육전과 해전 양면 연합작전을 계획을 세웠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 결국은 해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 없어서 결국 왜군이 물러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임진왜란에서 이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은 수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군이 완전히 거의 괴멸이 됐다 이거죠. 칠천량 해전에서. 이순신은 그동안 7년 동안 수십 차례 싸웠는데 대대급 전투도 있었고 사단급 전투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차례 싸워가지고 일본군의 전력을 조금씩 이렇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칠천량 해전에서는 단 한 번의 전투에서 그 강대하던 조선수군이 단 한 번의 전투에서 거의 괴멸됐다 이거죠. 이순신이 1597년 2월 달에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파직을 당하고 그것을 원균에게 인계할 때에 수군 13,400명 그리고 군함 132척을 물려줬습니다. 이것을 5달 후에 칠천량 해전에서 거의 다 말아먹었다 이거죠. 수군이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척이 남았죠. 경상, 우수사, 배설이 12척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걸 빼놓고 나면은 수군 전체가 없어지다시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제해권을 잃어버리고 이때까지 거제도 서쪽으로는 진출을 못하던 왜 수군이 이때다 하고 이제 남해를 거쳐가지고 저기 명량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 명량해전에서 우리가 그 최후의 방어선에서 용케 막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이 전쟁사 전체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나라도 지도에서 사라지고 명나라도 크게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칠천량 해전이 피해 상황으로 보나 전략적인 의미로 보나 가장 아까운, 우리로 봐서 아깝고 참 비참한 그러한 해전이었다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전에서는 제2차 진주성 전투, 알다시피 진주성 전투가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1592년에 첫 전투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우리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잘 막아가지고 왜군을 격퇴했는데, 이듬해 1593년 6월 달에 벌어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성이 함락이 되고 7만 조선의 민군이 전멸했다 이거죠. 물론 왜군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라도를 한입에 삼키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전라도가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많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그마치 7만 명 가까운 조선의 민군이 전부 학살이 되었다. 그 당시 인구로 봐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5천만, 그 당시에는 500만도 안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7만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70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이 육전에서는 이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제일 비참하고, 이거는 한국, 일본, 우리 수천 년 역사에서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인간적인 전투, 우리가 패한 그러한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있죠. 어이없이 대병력을 가지고도 이제 일본의 소규모 부대한테 졌다. 예를 들어서 1592년 6월 5일 용인 전투. 그 당시에 일본 수군이 이순신 함대에 자꾸 깨어지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했어요. 맨 첫 번에 일본 군들은 육군 수군 할 것 없이 조선에 수군이 있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막 전부 육군으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한양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수군 장수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남해 바다에 조선 수군이 출현했는데 막강한 일본 함대가 연전 연패하고 있다. 듣자 하니 이순신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이 큰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크니까 너네들 육군한테 맡기고 수군 장수들은 남해로 내려와서 이순신을 없애라. 그런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수군 장수 3명이 내려옵니다. 남해로. 그 중에 와키자카 야스하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자가 이제 2,000명 조금 안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내려오다가 용인에서 조선의 근황병을 만났습니다. 조선의 근황병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올라온 근황병 5만 명이라고 해요. 정확한 숫자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한 대부대가 거국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5만 명 근황병이 2,000명도 안 되는 와키자카 야스하르의 군대에 패했습니다.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5만 대 1,600인데 30대 1의 싸움인데 거기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애초에 큰 살상전이 벌어지기 전에 이 오만 군사가 일본군의 그 화성총 총소리에 놀라가지고 전부 다 도망간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인명피해는 얼마인지 몰라요. 진주성 전투에서는 죽은 사람의 수가 파악이 되는데 이 용인 전투에서 사상자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남원 전투라거나 뭐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질문의 취지에 맞춰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두세 가지 전투가 우리 7년 전쟁사에서 가장 뼈아픈 패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승전과 패전을 같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패전 소식이 정말 너무 안타깝게 더 저희 입장에서는 들렸는데요. 안타깝지요. 네. 우리가 진 거니까. 특히 또 칠천량 해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수군과 함대를 잃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이렇게 이제 승전과 패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이제 보실 때 최고의 3대 대첩, 또 지금 뽑으신 뭐 칠천량 해전, 뭐 제2차 진주성 전투, 뭐 용인 전투 이런 3대 패전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승전과 패전에서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전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군사수, 화기, 무력, 군대 조직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군대나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 현재
체계, 무기 체계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지휘 능력입니다. 같은 무기, 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갈립니다. 우리 수군이 실천량을 빼놓고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같은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훌륭한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에 연전연승이 가능했던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적군의 패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천량 해전에서 우리가 참패를 한 이유는 첫째는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원균의 지휘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죠. 그러나 전투는 승패가 말하는 겁니다. 패했다. 자기 직속 상사인 도원수 권율과의 호흡이 맞질 않고 지휘 체계가 맞질 않았어요. 원균은 평소에 이순신을 늘 흉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겁쟁이다. 우리 육군에서 왜군들을 몰아가지고 바다로 쫓아내면은 그때 치겠다. 늘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쟁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최고 지휘관이라면은 그냥 바다에서 치고 들어가서 육지로 쫓아가가지고 괴멸시킬 텐데 바다에서만 싸우고 땅 위에서는 그냥 육군에게 밀어버리고 한다. 이렇게 이순신이 자꾸 육군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태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맡고 나서는 말이 바뀐 거예요. 이순신이 하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도원수 권율이 보다가 야 당신 말이야 이순신이 소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안 나가? 당신 나가서 쳐봐. 그래가지고 또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근데 전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확고한 승리할 자신이 있는 그러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체면을 본다거나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거나 이렇게 부하 장병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체면이 어떻고 뭐 명령이 어떻고 이순신 보십시오. 왕이 출전하라고 그래도 이것은 적군의 계략이다. 이 전투에 많이 들어갔다가는 아까운 장병들 다 잃고 나라가 흔들린다. 그럴 경우에는 왕명이라도 내 처벌을 감수하면서 왕명이라도 일단 거역하는 수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 바람에 이순신이 상당히 고역을 치르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원균은 권율이 막 곤장을 치면서 나가 싸워 하니까 곤장을 맞고 요즘 말로 빠따를 맞고 전투에 임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투가 올바른 전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적전 분열이기도 해요. 요즘 축구 시합 같은 거 할 때도 자기보다 약팀하고 싸우는데 우리끼리 그 전날 밤에 서로 싸움을 했다. 그러면 공격수하고 수비수 사이에 공이 원활한 패스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골문을 향해가지고 일치고 단결해가지고 달리고 수비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강군을 가지고도 약군한테 질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실천량 패전의 원인이었고 진주성 전투는 뭐냐? 제2차 진주성 전투. 이때도 우리 수비군이 훨씬 규모가 작았지만은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어요. 진주성 안에는. 군인 수는 일본에 비해서 훨씬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군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싸웠으면 되는데 싸우기 전에 우리가 단결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진주성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강화하자. 또 어떤 지휘관들은 야 지금 강화회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면 어떡하느냐. 전투는 피하자 해가지고 진주성을 떠났다 이거죠. 곽재우, 김동영 이런 사람들이 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다 내외 협력을 했는데 2차 전투에서는 어떤 사람은 진주성 안에 들어와서 방어전을 폈고 곽재우 이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바깥에서 적군이 배후를 공격을 해준다거나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멀리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끼리 손발이 맞질 않았어요. 우리끼리도 안 맞았고 또 큰 원인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명나라 지휘관이 야 지금 강화회담을 하고 있는 중이야. 전투는 피하자 하고 피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명나라와 우리 조선군 그리고 조선군 내부에서의 이런 의견 불일치 이걸 조정해야 할 우리 또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그 직책을 맡은 것이 최철사 중에서 도최철사 그 당시 유성룡이었는데 유성룡이 그때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그때 좀 아파가지고 병가를 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주 확실한 기록은 없는데 어쨌든 이 전후에 유성룡이가 병가를 가가지고 한양에도 없었고
이 전투 현장에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이 군사령관의 지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민군 온 국민이 일체가 되어가지고 적의 침입을 막겠다 하는 그런 일치단결된 정신력이 일치단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삐뚤어진 전략이 나오고 전투에 임해가지고 전투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패전으로 결말이 난다 하는 교훈은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승전과 패전을 같이 비교해보고 또 어디서 이런 좀 결과의 차이가 있었나를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듣고 들여다보니까 정말 저희가 일치된 마음이랑 그 다음에 또 지휘관의 지휘 능력이랑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조율하고 조정하는 능력 그런 게 어쨌든 다 지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사장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자주 찾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